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설의 고향을 연출한 원조 PD 최상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옛 전설 동치문서를 현대화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수연이와 동연이의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이 된단다. 둘은 부부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했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동연이의 전화가 계속 울렸어. 동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었단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창문이 깨질 듯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단다. 혼자 남은 수연이는 갑자기 나가버린 동연이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어. 그때 갑자기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 거야. 수연아, 수연아, 일어나버려. 누구세요?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연아, 동연이가 다시 돌아올 거란다. 동연이가 갑자기 내 몸을 원하거든. 둘이 같이 사랑을 나눴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달라고 해. 내 말 꼭 명심해야 한다. 문서라뇨? 무슨 얘기예요, 아버님? 아버님! 우리 귀신들 중에서도 원혼들은 직접 대면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상신들은 대부분 꿈을 통한, 즉 현몽을 통해서 앞으로 대처할 방법을 암시해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자면 비대면을 선호하는 거죠.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그것도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다 알려주지 않고 살짝 암시만 해주거나 수수께끼를 던져서 풀어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조상신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 귀신 이야기의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연이는 놀라 잠에서 깼단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동연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 현관문 소리는 다행히도 동연이었단다. 그런데 동연이가 갑자기 수연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 수연이는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한 얘기가 떠올라 동연이가 원하는 대로 했단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었고, 수연이는 동연이에게 펜과 종이를 주었어. 오늘 밤 일을 확실하게 종이에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게지. 동연이는 수연이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상했지만 날짜와 함께 원하는 대로 써주었단다. 이 전설은 시청자가 보내준 소재를 극화한 동치문서 편이었습니다. 이 동치문서라는 핵심이 너무 특별해서 제가 이 소재를 극화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잤다는 증명서를 받아둔다는 것이 아마 이 전설이 유일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야 뭐 DNA 검사라든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손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던 옛날에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님이 며느리 꿈에 나타나서 우리 아들과 잤다는 증명서를 확실하게 받아보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혈손이 대가 끊기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연이는 갑자기 나갔다 온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어. 회장님이셨던 동연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야. 동연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며 경찰과 사건을 조사하고 아버지를 모실 선산에 다녀오려면 며칠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 동연이는 그렇게 떠났고,
동현이 연락만 기다리던 수연이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아, 글쎄, 동현이가 급사를 했다는 거야. 귀신이라고 해서 무소불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귀신이 현실 세계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성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후손에게 뭔가를 일러줄 때도 저성의 율법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짝 암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귀신의 특징입니다. 수연이는 동현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 경찰은 둘 다 잠이 든 채 숨이 멎었고 타살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 열흘 사이에 기업 회장과 외동아들의 의문스러운 죽음, 뉴스와 각종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지. 와이프가 죽였대. 와이프랑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 같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재산을 노린 거지 뭐. 혼자 남겨진 수연이는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었단다. 옛날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단절된 세계였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고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문에 굉장히 취약한 사회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의 소문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뭐 박물장수라든지 또 떠돌이 각설이라든지 소금장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문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허풍서리들, 바람잡이들, 흰소리꾼, 개 중에는 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회에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수연이는 동현이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 수연이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꿈속까지 찾아와 아이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 만삭이 다가온 수연이는 동현이의 새어머니를 찾아갔어. 그리고는 신혼 첫날 밤 동현이가 써줬던 문서를 새어머니께 보여드렸단다. 새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동현이의 글씨가 맞다는 걸 확인한 새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수연이의 손을 꼭 잡더니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임신 소식을 절대로 소문내지 말고 다시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였어. 수연이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유복이를 동현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단다.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수연이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단다. 그 남자는 동현이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시아버지의 먼 친척 정영철이었어. 친척은 새어머니가 동현이 아버지 회사를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고 집 문서, 땅 문서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단다. 수연이는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리는 적이 없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만삭이었던 수연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렇게 유복이가 태어났고 수연이의 삶의 목표는 오직 유복이뿐이었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달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남자들이 일찍 죽었죠. 홀로 남겨진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개가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재혼도 못하는 게 조선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정말 열렬하는 그런 칭송을 듣기 위해서 칠곡의 감옥살이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열려 소리를 들은들 그 일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별히 한과 원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수연아, 수연아. 유복이를 겨우 재우고 잠이 든 수연이 자신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남자 목소리에 놀라 잠을 깼어. 수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단다. 시아버지가 자신과 유복이를 구해주기 위해 꿈속에 찾아오셨구나 깨달은 거지. 조상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겨서 제사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의 제사에 끼어서 눈치밥을 얻어먹거나 안 그러면 귀신조차도 걸기가 되거나 동냥귀가 되어서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은 후손들의 대접을 잘 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혹시나 싶어 창밖을 내다봤단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었어. 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수연이의 집 앞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수상한 어떤 사람. 수연이는 황급히 자고 있는 유복이를 침대 밑에 숨기고 급하게 북에서 식칼을 찾아들었어. 비밀을 번으로 소리와 함께 발걸음은 집안까지 들어왔단다. 수연이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식칼을 더 꼭 잡았지. 수연이는 유복이가 숨어있는 방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어. 수연이의 집에 닥친 수상한 사람은 정영철이었어. 수연이가 휘두른 칼에 정영철은 눈이 찔려 쓰러지고 말았단다.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경찰은 바로 정영철을 구속했지. 시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동현이의 핏줄인 유복이를 살해해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정영철의 무시무시한 계획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시아버지 덕분에 아들 유복이를 지킬 수 있었던 수연이의 이야기. 이 전설은 섹스피어의 희곡 햄릿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죽은 왕이 왕자에게 자신이 암살당했으니 암살자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동신문서에서는 복수를 바라지 않고 후손을 지키기 위한 데만 올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릿의 결말은 잔인한 복수에 따른 모두의 파멸로 끝나고 동친문서는 악인은 저절로 파멸하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친문서라는 희귀한 소재를 다루는 탐정극 형식의 전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